메인 함수요. 메인 함수를 보니까 메인 함수는 다른 함수들과 달리 public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메인 함수는 어떤 함수냐?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제일 먼저 실행되는 함수가 메인 함수죠. C부터 그렇게 왔었고요. 자바는 이 메인이라는 함수를 누가 실행을 해요? JVM이 실행을 합니다. JVM이. 그래서 만약에 메인을 private이라고 해놓으면 JVM도 메인을 실행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메인은 그 JVM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public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함수는 수식어가 뭐 붙어야 된다? 접근하니 public이 돼야 된다. 그리고 static이 붙은 이유는 메인을 호출할 때 어떤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객체를 중심으로 메인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여기서처럼 greeting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 객체를 쓰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돼요? 객체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 생성한 다음에 이 객체를 중심으로 함수들을 불러야 돼요. 함수를. 이 객체의 메소드들을 불러야 돼요. 근데 메인은 이것처럼 메인은 JVM이 얘를 부르는 건데 JVM이 이 greeting test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객체를 중심으로 메인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냥 메인을 불러요. 그래서 static이라고 붙인 메소드는 함수는 객체 지향에서 어떤 객체를 중심으로 불리는 메소드가 아니라 일반 함수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static을 붙여주게 됩니다. static. 그래서 static으로 붙여진 함수는 객체를 생성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불러요. 그냥 부르는데 메인은 여기에 생성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거니까 greeting test.main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에서 수학 함수를 쓰고 싶다. 그럼 수학 함수는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power라는 함수가 있어요. C부터 2의 10승. 그러면 1024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럼 얘를 부르려면 얘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거냐면 math라고 하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static 함수가 아니면은 원래 math에 뭘 만들어야 돼요? 객체를 생성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math.pow라고 부르게 됩니다. 클래스 이름 갖고 부르게 돼요. 그럼 이 pow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 static 함수예요. public static 함수. 그래서 static 함수라는 건 객체지향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메소드가 아니라 그냥 C처럼 함수만 존재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을 때 static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게 되겠고, static 수식어가 붙어있는 함수들은 부를 때 뭘로 불러요?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부르게 됩니다. 왜? 자바에서는 함수만 따로 존재를 못해요. 스태틱한 함수들에도 어디다가 어느 클래스 안에다가는 정의를 해야 돼요. 정의를 해야 되겠고, 그렇게 정의된 함수는 객체를 생성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C에서 printf 부르듯이 부르시면 돼요. 단 뭘 이용해서 불러야 돼요? 클래스 이름 점 해서 호출하시면 된다. 그래서 메인은 그런 이유에서 public static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보시면 메인이 왜 public static 수식어가 붙었는지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클립스는 자바 프로젝트에 포함된 여러 클래스가 모두 메인 메소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C++에서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빌드하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프로젝트를 빌드하면 C나 C++에서 실행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실행 파일을. 프로젝트 하나당 실행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그럼 실행 파일에는 메인 함수가 몇 개 있어야 돼? 딱 하나만 존재해야 되겠죠. 그쵸? 한 실행 파일이니까. 근데 자바는 자바 파일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각각마다 메인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실행시키고 싶을 때는 특정한 자바 파일을 선택해서 실행하면 뭐가 실행이 돼요? 거기에 있는 메인을 기준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CNC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한 프로젝트에 메인을 하나만 만들겠죠. 만들겠지만 자바는 그런 제한은 없어요. 필요하면 여러 개의 메인을 한 프로젝트 내에서도 여러 개 정의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은 string args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하나 받게 됩니다. 근데 string이라고 하니까 무슨 타입? 문자열 타입이죠. 근데 그 뒤에 저게 왔어요. 그럼 저거는 뭐겠어요? 배열. 문자열 배열이 인자로 옵니다. 인자열 배열. 그래서 우리가 자바 C hello.java 하면은 hello.java라는 걸 자바 C라는 프로그램으로 컴파일하게 돼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인자가 hello.java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hello.java 컴파일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hello.class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죠? hello.class가 만들어져요. 그럼 얘를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java hello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java hello 하면서 여기다가 하하 호호 뭐 이렇게 쓰면 요거는 메인의 인자로 받아져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은 안 하죠. 리눅스에서는 명령어 기반으로 막 프로그램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 만들 때는 메인에다가 어떤 인자를 받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 만들 때에는 메인의 인자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메인의 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메인을 정의할 때 얘를 뺄 수는 없어요. 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거 무조건 넣어야 되고 근데 편한 거는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메인을 넣고 싶으면 뭐만 하면 돼요? 클릭 한 번만 해주면 돼요. 그렇죠? 클래스 만들 때 밑에 여기 보면 메인을 포함하겠냐 나오죠? 그걸 클릭하면은 그 클래스에 뭘 넣어줘요? 메인을 넣어주죠. 그럼 메인이 public static void main 쭉 나와요. 그러니까 저거를 틀릴 이유는 없겠죠. 내가 메인을 치고 있는 일은 이클립스는 한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가끔 가다가 메인을 넣어야 되는데 모르고 그걸 클릭 안 했어. 그러면 치긴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메인 필요할 때는 그걸 클래스 만들면서 거기다가 넣어줘요. 그러면 제대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객체 제한 프로그램이니까 객체는 클래스를 우리가 정의하는 이유는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그 틀을 정의하는 게 클래스예요. 그럼 클래스만 정의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컴퓨터를 사놓고 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뭘 해줘야 되냐면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 그 객체가 해야 될 일을 또는 우리가 그 객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끔 함수들을 호출해 줘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는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요. new greeting. 그래서 앞에 한 번만 반복해서 써놓으면 이렇게 선언을 했다. 그러면 변수를 선언한 거죠. 얘의 타입은 greeting이에요. 그리고 이 변수의 이름은 소문자 greeting입니다. 변수만 선언했지 객체를 선언한 건 아니에요.
C에서는, C++에서는 student S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럼 S를 생성한 거예요. C++에서도 포인터 S에서 new student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동적 생성한 거예요. 근데 자바는 모든 거를 항상 new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야 돼요. new를 이용해서 생성을 합니다. new를 이용해 생성하면은 번거롭지 않냐라고 하는데 new를 이용해 생성하는 게 번거로운 이유는 왜 번거로웠어요? C++에서는 쓰고 나면 내가 딜리트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자바는 내가 딜리트 해야 돼요? 딜리트를 안 해도 됩니다. 딜리트를 안 해도 돼요. JVM이 알아서 필요 없어지면은 메모리에서 반납을 해줍니다. 삭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불편한 거 없이 늘 생성할 때 new라는 연산자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new라는 연산자는 뒤에 p 연산자를 하나 받는데 요 p 연산자가 뭐냐면 함수 호출이에요. 여기에 뭐가 오냐? 생성자 호출이 와요. 생성자.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중에 객체를 생성할 때 불려지는 특수한 메소드를 생성자라 그래요. 생성자. 컨스트럭터. 생성자입니다. 그럼 생성자에서 하는 일은 뭘까요? 생성자에서 원래 해야 되는 일은. 생성자에서 하는 일은 객체를 초기화해주는 그 기능을 해줘야 돼요. 객체를 초기화해주는 일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C++도 그랬지만 자바도 생성자의 이름은 뭐랑 똑같아요? 뭐랑 똑같아요?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greeting이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greeting이라고 하는 생성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자는 인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는 생성자를 뭐라 그러냐면은 default constructor, 기본 생성자라 그래요. C++에서는 기본 생성자, 복사 생성자가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바에서는 복사 생성자라는 건 안 써요. 그래서 그거는 빼고 기본 생성자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기본 생성자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는 greeting이라는 함수를 정의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greeting이라는 클래스에는 생성자가 하나도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생성자가 하나도 정의 안 되어 있으면은 시스템에서 기본 생성자를 쓸 수 있게 해줘요. 기본 생성자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요걸 다시 봅시다. 자바에서는 객체를 늘 new를 이용해서 생성을 한다. 그러면 C++ 때를 기억해 보면 new student에서 객체를 생성하잖아요. 그럼 이 생성되는 곳은 어디일까? 이거 좀 또 여러분들이 또 당황하시는 기분이 있어서 좀 더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될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 안에 지역 변수로 n이라는 int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 메모리에 f를 위한 공간이 생겨요. 요 쓰는 메모리 공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스택 공간이라 그래요. 스택. 프로그램의 스택 공간. 그래서 예를 들면 메인이 있고 메인에서 f를 부르면 메인을 위한 공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메인이 아직 안 끝났죠. 안 끝났는데 f가 불려지면 f를 위한 공간이 생겨요. f를 위한 공간. 그러면 이 공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 뭐가 있어요. int n이라는 지역 변수가 있죠. 또 여기 뭐 매개 변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 생겨요. n. 그리고 이 크기는
컴파일 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아 인트 하나 필요한 함수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n이 f 함수가 불러지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f 함수가 끝나면은 이 공간은 어떻게 돼요? 자동 사라집니다. 자동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변수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졌다가 다 쓰고 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래서 원래 C에서는 요 앞에 오토라는 키워드가 원래 붙는 거예요. 근데 얘를 안 쓰죠. 얘 반대는 뭘까? C에서 오토의 반대는? 아까 봤었는데 오토의 반대는 뭐예요? C 다시 갈래? 오토의 반대는 스태틱입니다. 스태틱이 되면 이 n이 안 없어져. 계속 유지돼요. 그럼 여기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또 다른 공간에 만들어져요.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얘기고 만약에 여기에 int 포인트 p 이렇게 해가지고 C처럼 할까? C로 할까? 말로 size of int 했다. 그럼 얘는 동적 할당을 해요. 그럼 이 공간은 이 만든 멜록이라는 공간은 여기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만 있어요? P를 위한 공간이 생겨요. P. 근데 P는 데이터를 유지하는 공간이 아니라 뭘? 데이터가 있는 위치 정보를 유지하는 공간이 돼요. 포인터니까. 위치하는 공간. 그리고 별도 힙이라는 곳에 정수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얘가 요거에 뭘 갖고 있어요?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힙이라는. 그래서 이 공간은 내가 막 쓰다 보면 차고 넘쳐나기 때문에 쓰다가 다 쓰면 반납해줘야 돼요. 멜록하면 free. C++에서 new 하면 delete를 해줘야 돼요. 자바도 new를 하면 여기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만들어져요. 그러면 아까처럼 메인에서 메인이 시행이 되면 여기 greeting 됐죠? 그럼 greeting이라고 하는 변수를 위한 공간이 생겨요. 근데 만들어진 new 객체는 요 공간에 생기지 않고 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소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가? 요 greeting이라는 변수가. 객체 자체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 정보를 갖고 있어요. 위치 정보. 얘처럼. 얘는 여기에 생겨요. 여기에. 이렇게 C++에서 이렇게 하면. 근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야? 휴지 없나? 휴지 없어요? 혹시? 휴지 없나? 괜찮아? 네, 어딘데? 네, 몰라. 하고, 강의하고. 참나. 이런 경우도 처음이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자, 뭘 설명했어? 그래서 얘는 그 주소 정보를 유지하는 애다. 주소 정보를 유지하는 애인데, 주소 정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를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면 제가 설명하는 방법이 리모컨이다. 리모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int n이라고 그러면 n이라는 내가 또 수상할 때 컵을 설명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n이라는 이름표가 붙이고 요 컵 안에다가 뭐 int n equal 10이면 10이라는 값이 요 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변수는. 그런데 이런 포인터나 여기 있는 그리팅은 이 컵 안에 저 객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리모컨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는 다른 데 있고 리모컨이 들어가 있고 이 리모컨에는 버튼들이 있다. 무슨 버튼? 퍼블릭 메소드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리모컨을 가지고 이 버튼들을 눌러서
요 함수들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있는지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만들 때는 new라는 걸 이용해서 만든다. new. 동적 할당이라는 개념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이 greeting이라는 변수는 참조 타입이 되는데, 참조 타입이라는 거는 위치 정보를 유지하는 거다. 그리고 위치 정보는 그게 좀 어려우시면 원래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조작할 수 있는 정보. 그 원래는 실질적으로 주소 정보인데, 주소 정보라는 게 머리 헷갈리시면 리모컨이 유지된다. 그래서 그 리모컨만 있으면 그 객체를 내가 원격에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도 이것과 이게 두 종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 연산자로 다 써요. C++에선 점 있고 요게 연산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는 점 쓰고 이런 애는 화살표 쓰고 그러는데, 자바는 모든 애들이 다 뉴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점 연산자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고, 점 연산자 쓰는데 불편한 것이 없고, 또 뉴를 했다고 해서 내가 딜리트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불편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개념적으로는 요 개념을 좀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콘솔 출력. 콘솔 출력은 system.out.println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식별자라는 것은 프로그램 할 때 이름을 붙여주는 것들을 식별자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식별자가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고 아웃이라는 게 나오고 println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식별자만 보더라도 저 식별자가 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시스템 봅시다. 시스템은 소문자로 시작했어요? 대문자로 시작했어요? 대문자로 시작했죠? 그러면 무슨 이름이 돼요? 클래스 이름이 돼요. 자, 시스템은 클래스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out, println은 둘 다 뭘로 시작했어요? 소문자로 시작했죠. 소문자로 시작됐으면 자바에서는 절대 클래스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로그램 할 때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절대 소문자로 쓰지 마세요. C++은 클래스 이름을 소문자로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자바 하실 때는 클래스 이름을 지을 때는 항상 뭐로? 대문자로 시작해 주시면 좋겠다. 그럼 시스템은 클래스 이름이라는 거 알겠고, 아웃하고 println이 있는데, println은 뒤에 뭐가 왔어요? 가로가 열려 있습니다. 이름 뒤에 가로가 오면 이 이름은 무슨 이름? 함수 이름이에요. 함수는 두 군데에서 쓰입니다. 언제? 정의할 때, 그리고 호출할 때. 그리고 그때마다 항상 뭐가 와요? 가로가 옵니다. 함수를 선언하거나 정의할 때 뒤에 가로, 매개변수 선언해야 되죠. 호출할 때도 인재를 넘겨야 돼요. 그래서 변수랑 함수는 형태가 같지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변수는 뒤에 괄호가 안 옵니다. 근데 함수는 호출할 때 쓰기 때문에 뒤에 뭐가 와요? 반드시 빈 가로락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println은 함수가 되겠고 out은 변수구나라는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system.out, out은 그럼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냐? system이라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예요. 시스템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다. 언제 쓰는 변수예요? system.out은 콘솔을 나타내는 객체예요. 그리고 쟤는 무슨 메소드를 가졌을까? println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출력할 때 print, ln, printf 세 개가 있어요. print와 println의 차이는 얘는 줄 바꾸면 안 해. println은 주어진 데이터를 출력하고 뭘 해줘요? 줄 바꾸면 해줘요. printf는 %d, %s 같은 걸 써서 형식화된 출력을 해줍니다. printf는 여러분 C에 썼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개를 쓰고 싶으면 system.out,
프린트, 시스템 아웃.println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도 또 조금 특이하다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객체를 쓰고 싶으면은 객체를 뭐부터 해야 돼요? 생성부터 해야 돼요. new 해서 생성부터 해야죠. 근데 out을 우리가 생성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out은 우리가 생성하지 않고 누가 생성해 놓은 거예요? 시스템에서 미리 생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원래 객체를 우리가 라이브러리 있는 걸 쓸 때에도 보통 우리가 new를 이용해서 생성하는데 예외적으로 system.out이라는 객체가 있고 또 system.in이라는 객체가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생성 안 해요. 시스템에서 미리 생성해 놓고 있습니다. C부분도 그래요. cout이라는 거, cin이라는 거 여러분이 생성하나요? C부분 배우셨으면 그것도 생성 안 해요. 그것도 시스템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system.out, cout, system.in, cin. 그러니까 객체를 출력할 때,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객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는 또 C++은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오버로딩 한다 그래요. 다중 정의.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C에서는 안 됐는데 이제 C++부터는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중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걸 호출했을 때 이것에 맞는 것을 호출해 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누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컴파일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중 정의를 하는 거의 기본적인 것은 컴파일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컴파일러는 뭘로 갖고 구분할까? 인재를 이용해서 구분해요. 그럼 인재의 개수가 2개인 거 1개인 거는 쉽게 구분이 되죠. 그렇죠? 1개인 경우에도 타입이 다르면 구분이 쉬워요. 3 더하기 4랑 얘는 무슨 타입일까? 3 더하기 4면 정수예요. 그럼 얘는 뭘 출력해 줄까? 3 더하기 4? 7을 출력해 주겠죠. 얘는 문자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7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3 더하기 4를 출력해 줘요. 그러면 시스템에는 println int를 하나 받는 게 정의가 되어 있고 또 println string을 하나 받는 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컴파일러는 요걸 보고 요거 정수네. 그럼 int 인자 하나 받는 걸로 보내고 그걸 호출하고 3 더하기 4 요 문자열은 문자열 받는 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함수를 다중 정의할 때는 구분이 잘 되게끔 해줘야 돼요. 뭐 뒤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말 나온 김에 한번 떠들고 잠깐 지나가면 자바에는 정수 타입이 바이트, 쇼트, 인트, 롱 네 가지가 있고요. 부동수 수는 더블, 플로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언하면 F long, F int, F 더블 하나씩 인자 받는데 하나는 long, 하나는 int, 하나는 더블, 하나는 플로트를 받아요. 그럼 다 다르죠. 원칙적으로 다 다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중정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F10 어느 거 불러질까요? F10이면 int가 불러져요. F10.5 뭐가 불러질까? 더블이 불러져요. 왜? 요거 정수죠. 요거 부동소수예요. 정수는 기본이 int고 부동소수는 기본이 더블입니다. 불러져요. F10L 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L은 뭐에 붙일까? 10을 무슨 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long 타입. 그러면 뭐가 불러질까? F long이 불러져요.
그리고 F 10.5 F. F는 뭘까요? 플로트. 그럼 얘는 요게 불러줘요. 그런데 얘 두 개가 없어. F10을 부르면 혹시 어떤 개가 불러질까? 요 두 개만 있다. F10을 불렀어. 더블하고 플로트. 어떤 거 불러질까? 정확히 일치하는 게 없죠. 정확히 일치하는 게 없으면은 가장 가까운 걸로 불러요. 여기서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요걸 불러요. 플로트.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그 다중정의를 할 수 있다. 다중정의를 이제 C++도 그렇고 자바도 다중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요소는 인자 목록만 가지고 해요. 반환 타입 갖고 할까요? 반환 타입 갖고는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int f int랑 void f int 이 두 개는 다중정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뭐만 달라? 반환 타입만 다르요. 반환 타입만 다른 건 다중정의를 못합니다. 뭐가 달라야 돼요? 매개 변수가 달라야 돼요. 개수가 다르든 개수가 같으면 타입들이 달라야 돼요. 요거 설명드리고 프린트F 설명하고 오늘은 끝내도 될 것 같네. 자, 혹시 또 C++ 배우신 분들은 C++에는 뭐가 있냐면은 기본 인자라는 게 있어요. 기본 인자. 기본 인자라는 건 뭐냐면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int equal 10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F5 이렇게 전달하면 5가 전달되지만 그냥 F를 부르면 뭐가 전달돼요? 10이 전달돼요. 이게 기본 인자라 그래요. 그래서 C++은 이렇게 기본 인자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인자를 그냥 내가 안 해도 되게끔 늘 쓰는 거. 그럼 예를 들면 근데 자바는 요 기능이 없어요. 요거 도입 안 했어요. 기본 인자라는 걸 안 써요. 없다는 거예요. 기본 인자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자바에서는. 그럼 자바에서는 기본 인자가 지정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하냐면은 다중정의에서 보통 해결을 해요. 다중정의. 그럼 뭐냐? 보통은 이게 뭐냐면은 parseInt 하는 게 있는데 parseInt는 문자열을 정수로 바꿔준 거야. 아까처럼 2002를 여기다 넣으면 2002 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 radix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얘가 10진수냐, 8진수냐, 뭐 16진수냐 이런 걸 써주는 거예요. 그럼 주로 C++에서 이거 정의하면 얘를 이퀄로 뭐라 하겠어요? 10으로 하겠지. 그러면 내가 그냥 parseInt 2002 하면은 얘를 뭘로 분석해? 10진수로 분석할 거예요. 근데 얘다 콤마 뭐 16 하면은 16진수로 분석하겠죠. 응? 근데 기본 인자가 없으니까 C++에는 하나짜리를 만들고 이 하나짜리에서 더 많은 쪽으로 부르게 됩니다. 뭘 줘서? 10. 그러면 내가 똑같이 여기서 parseInt 2002 하면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죠. 그럼 얘 불러, 얘 불러요. 얘를 부르죠. 그렇죠? 하나짜리니까. 그럼 이 안에서는 뭘 불러요? 여기를 부르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10을. 그럼 내가 parseInt 2002 16 하면 얘를 부르지 않고 요걸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기본 인자를 안 쓰니까 많이 쓰는 기본 인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은 걸 두 개를 만들어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럼 편하겠죠. 나는 10진수만, 뭐 거의 10진수만 쓰니까 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꼭 10진수가 아닐 때는 하나를 더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한다. 다중정의 관련해서. 그래서 혹시 C++에서 왜 이 조턴 기본 인자 기능이 없냐? 그러면 요 기본 인자 기능은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는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printf는 C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나, 둘, 셋, 네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네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여기 보시면 %n이라고 썼어요. %n. 보통은 C에서는 그냥 역슬래시(n이라고 쓰겠죠. 이게 뭐 해주는 거예요? 줄바꿈. 근데 %n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저 %n을 써주면 그 시스템 환경에 맞는 줄바꿈을 해준다 그래요. 그게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스템마다 줄바꿈할 때 쓰는 문자가 다를 수 있다 그래요. 그럼 그거를 다 시스템에서 알아서 해준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n 대신에 %n을 쓰시면 좋겠고, 줄바꿈할 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은데 요 %, D예요. D는 보통 뭐예요? 뭘 출력할 때 쓰는 거예요? %이면 정수죠. 그래서 여기서 number 뭐 이렇게 되면 printf 쭉 있으면 이 컴마는 뭘 넣어주냐면은 얘가 만이다. 그럼 출력을 만 해줘요. 컴마를 넣어줘요. 세 자릿수마다. 편하겠죠. 보통 통화나 이런 거 출력할 때 긴 숫자를 출력할 때 %d가 아니라 %, D를 써주시면 세 자릿수마다 뭘 넣어줘요? 컴마를 넣어줘요. 그거 하나. 두 번째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여기에 %가 2개 있으면 여기에 인자가 몇 개? 2개 있어야 되죠. 근데 자바에서는 여기에 이 개수와 이 개수를 일치 안 시켜도 돼요. 일치 안 시키고 뭘 쓰냐면은 인자 색인이라는 걸 씁니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2 그러면 두 번째 얘예요. $1면 요거예요. 원래는 %s 뭐 이렇게 해가지고 %d1 뭐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프로덕트 네임 프라이스 하면 되는데 괜히 이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s래 2%, 1% 해가지고 뒤에 오는 거의 위치를 내가 어떤 위치에다가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바의 printf에 추가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요 색인, 인자 색인을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색인이 1부터 시작해요. 보통 우리 언어에서는 늘 색인 쓰면 뭐부터 시작해? 0부터 시작했는데 얘는 1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는 $1는 프라이스가 되겠고 $2는 프로덕트 네임이에요. 그래서 출력이 바닐라 라떼 5,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닌데 있으니까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뭐 요거는 나중에 혹시 쓸 일 있으면 쓰는데 %t라는 게 또 따로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나머지는 다 우리가 C에 썼던 거랑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greeting.java, greeting.test.java라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했고 그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자바의 기초적인 문법에 대한 얘기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내일은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방법 그리고 몇 가지 더 기초적인 설명들을 추가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